안녕하세요, 업대연봉입니다. 얼마 전에 신도림에 칼부림 사건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도 영상을 봤는데요, 와, 저라도 못 피할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는 사람들 다 지나가면서 이렇게 핸드폰 쳐다보면서 가잖아요. 시선이 항상 핸드폰 쪽으로 가 있어요. 항상 바닥을 쳐다보고 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진짜 바로 앞에서 사람을 마주치기 직전까지 서로를 모르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비켜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신도림 사건 영상을 보고 진짜 주변의 상황을 인지하지 않고 걷다 보면 나도 저런 경고를 당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 무섭더라고요. 만약에 나한테도 저런 상황이 생겼다면 과연 나는 피할 수 있을까? 나도 특전사 출신이고 나도 나름 무도단증이 있는 유단자인데 저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상당히 했었고요. 그거를 여러분하고 같이 좀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길을 걸을 때는 핸드폰 쳐다보지 말고 주변 상황을 항상 인지를 해야 됩니다. 요즘에 전기차, 칼부림 사건이 아니어도 전기차 소리가 없어요. 차가 오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킥보드 엄청 빨리 지나가죠. 이런 상황들만 가정을 해도 핸드폰을 쳐다보고 가는 건 정말 위험한 짓입니다. 그리고 실제 장애인이 되는 경우들 중에서 가장 많은 경우가 핸드폰 보고 계단이나 이런 데를 지나가다 넘어졌을 때 하체 마비가 오는 등 장애가 되는 경우들이 정말 많다 그래요.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다 그러고요. 정말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나한테 어떤 누군가가 칼로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런 걸 아니더라도 핸드폰 쳐다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일단 가장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둘째는 피지컬이에요. 저런 새끼들은 강약 약강이에요. 약자한테는 강하고 강자한테는 약한 스타일이라는 거죠. 나보다 세다고 보이는 사람들한테 시비를 못 걸어요. 내가 만만한 놈한테 그 타겟을 설정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가급적이면 피지컬을 키울 수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저도 막 벌크업된 몸매를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벌크업된 몸매가 싫다면 그래도 건강한 몸이라도 만들어야 됩니다. 지방덩어리 살 엄청나게 찌고 허리 막 어깨 이렇게 구부리고 다니고 이런 사람이었으면 아마 살면서 더 많은 시비가 붙었을 겁니다. 가급적이면 몸매를 키우자. 이게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제 호신술입니다. 사실 사회에서 배우는 호신술들은 피지컬이 동반되지 않으면 사실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어요. 우리가 손목 지압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배운단 말이에요. 손목을 이렇게 꺾으면 이게 아프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상대방이 못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게 힘이 있어야지 가능한 방법이에요. 꺾으려는 사람이 힘이 약한 여자고 내가 엄청 덩치 큰 90kg, 100kg에 육박한 남자예요. 이렇게 꺾으려고 해도 이게 힘이 약하면 이게 꺾이지가 않아요. 사실상 일반 여자가 건장한 돼지 같은 남자를 호신술로 제압하기라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근데 왜 사회에서는 이런 호신술들을 가르치냐? 급소를 공격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급소를 공격하는 방법을 배우진 않죠. 진짜 상대방을 일격에 죽일 수 있거든요. 아무리 내가 운동을 많이 하고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해도 급소는 한 방에 맞으면 죽을 수도 있는 곳이 급소예요. 그래서 급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선수여도 급소 공격하는 방법은 배우지 않습니다. 그건 반칙이니까 애초에. 선수들이 살인 기계가 아니잖아요. 스포츠를 하는 거잖아요. 복싱 선수든 격투기 선수든 그걸로 인해서 돈을 벌고 하는 직업인 거지. 로마 시대 콜로세움에 나가는 전사처럼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이기는 그런 전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급소 공격하는 방법은 배우지 않아요.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자기가 배운 무의식적인 그 행동이 나가지 거기서 배우지 않은 급소공격 이런 건 잘 안 나가요. 선수들도 그럴진데 일반인들이 어지간한 무술을 배워가지고 그게 나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전성이 없다라는 말들이 많이 들리죠.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보통 일반인이야. 근데 나는 복싱이나 뭔가를 배운 사람이야. 이러면 굳이 급소 공격 안 해도 제압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선수급 운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급소 공격하는 방법을 알아야 이런 상황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배웠던 두 가지 급소 공격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실제로 특전사에서 배우는 특공무술과 사회에서 배우는 특공무술은 다릅니다. 저는 군대 입대하기 전에도 사회에서 특공무술을 배웠고 유단자였어요. 사회 특공무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을 죽이지 않는, 아무리 특공무술이 실전성에 중점을 둔 무술이라고 해도 상대방을 죽이는 방법은 사회에서는 배우지 않거든요. 근데 군대는 스포츠가 아니에요. 죽이냐 내가 죽냐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일격에 제압이 아니라 일격에 죽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배워요. 요즘에 특수부대 출신들 프로그램들이 많지만 특전사를 비롯해서 특수부대가 이 주먹질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죽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군인이잖아요. 우리는 군사 작전에서 엄청난 전투력을 발휘하는 거지 1대1로 상대방을 확 때리고 해갖고 이기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별도로 격투기를 배워야 할 수 있는 거지
특전사 출신이라고 무조건 다 싸움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은 하겠죠. 근육도 있고 어느 정도 운동신경도 있고 하니까 기본 이상은 하겠지만 진짜 제대로 격투기를 배운 사람하고 덤비면 일반인한테 질 수도 있어요. 특전사가 그렇다고 격투기를 1년 내내 시킬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군사 훈련을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특공무술을 배울 때 한 방에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배웁니다. 그 여러 가지 급소 공격 중에 두 가지 한번 배워볼 건데, 첫 번째는 목입니다. 목 공격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밑에 공격이에요. 자, 두 가지에 대해서는 잘 제대로 배우면 여러분이 힘이 약한 여자라도 아주 힘이 센 남자를 한 방에 제압할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목 공격을 배워볼게요. 자, 목은 사람이 약한 부위거든요. 근데 이 목 중에서도 어느 부위가 약할까요? 어디가 약점일까요? 여기가 약점이거든요. 여기. 야, 성대가 여기 왔다 갔다 하죠. 여기 밑에 여기가 되게 약점이에요. 여기 살짝만 눌러보세요. 여기 누르면 진짜 숨이 퀵 하고 막힐 거예요. 여기는 그냥 이렇게 힘을 주지 않고 누르기만 해도 숨이 막히면서 뭔가 이렇게 정신이 혼미해지는 그 느낌을 받습니다. 여기를 찌르는 거예요. 어떻게? 손가락을, 주먹을 쥐지 말고 손가락을 펴요. 여기 가운데 손가락이 제일 길죠. 여기를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팍 찌르는 거예요. 이제 제가 공격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찌를 수 있겠죠. 이렇게 찌를 수 있을 거예요. 자, 물론 잘못 찔러서 이렇게 찌르거나 이렇게 찌르면 상처는 날 수 있습니다. 손톱이 기니까. 그렇지만 상대방을 제압하기는 어려워요. 정확하게 여기를 찌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찌르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큰 데미지를 줄 수 있지만, 찌르고 밀어버리면 상대방은 진짜 아무리 건장해도요, 그 자리에서 목을 부여잡고 주저앉습니다. 자, 이 연습을 많이 하세요. 찌르기. 자, 두 번째는 성기공격. 성기공격은 이제 찌르는 게 사실 타겟 부위가 되게 작아요. 여기. 그리고 만약에 목폴라를 입고 있다던가, 아니면 이제 겨울 같은 경우에는 코트를 막 입고 있어서 이렇게 보호가 되고 있으면 여기 공격 부위가 사라지죠. 그래서 방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를 공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밑에가 더 타격 범위가 넓고 더 공격하기가 쉽거든요. 어지간해서는 거기로 공격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복싱 선수도 그렇고 격투기 선수도 그럴 거예요. 왜냐? 거기를 공격하면 반칙이라는 것을 배워왔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격투술을 배우면서 그쪽으로 공격이 들어올 거라는 생각, 그거는 실수 아니면 사실상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를 친다, 대부분 방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민첩하고 무술을 많이 배운 사람들이야 확 피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일반인인데 일반인이 지금 이런 칼부림 사건에서 벗어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배운 것 때문에 어지간하면은 무방비 상태로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거기를 맞으면 어떻게 되냐?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야, 거기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만약에 일자로 서 있다 그러면 자기 주발을 한 발 뒤로 뺍니다. 그리고 그냥 앞차기 공격하는 거예요. 앞차기로 공격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은 그 소리와 함께 무릎을 꿇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의 급소 공격, 상대방과 마주한 상태에서 일격에 제압할 수 있는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방법은 그 현장에서 도망치는 거예요. 아무리 이런 걸 연습하고 시뮬레이션 해봐도 칼을 들고 있는 사람하고 맨몸으로 맞선다는 건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 선수급이고 상대방이 일반인이라면 쉽게 제압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내가 일반인이라면 그냥 칼 든 상대는 사실상 도망가는 게 좋은데, 신도님 영상에서도 그랬듯이 저런 상황에서 내가 한 대 찔렸는데 정신 차리고 밀치고 도망간다? 되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변 상황 인식하고 건강한 목 만들고 호신술을 배워가지고 급소를 찌르는 방법들 정도는 항상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야 그 상황을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빨리 도망가세요. 일단 도망을 가야 내가 살 거 아니에요. 일단 살고 보는 겁니다.